예, 반갑습니다.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시간이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50분인데 약 30분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그 컨설팅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왔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하면 신청해서 효과를 좋게 하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돈협회에서 축산 컨설팅을 한 지는 사실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참여한 지가 이제 3년 차고,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축산 고충 환경센터 상담센터에서 주로 가축 분야 쪽하고 근래에는 이제 축산 냄새, 축산 악취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제 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신청 절차는 뭐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양돈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기술전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날 실제 농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TV를 잘 만들 수 있느냐, 액비를 잘 만들 수 있느냐 하고 전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 피드백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날 강의를 하고 3시간 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농장에 가서 실제로 농장에 뭐가 잘못되고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서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 축산환경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돼지를 길러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학문이거든요. 환경공학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어쩌면 컨설팅을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느끼는 분도 계시고, 좀 그래서 정화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 컨설턴트들은 되게 행복합니다. 좀 더 깊은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별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해요. 또 싫어합니다. 막말로 너 잘났다, 많이 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컨설턴트 입장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동수 컨설턴트님은 농협중앙 출신이고 뭐 가축분야 사업 단장도 하고 그 뭐 연암대 교수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그 학부는 화공학과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이제 가축분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강원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돈협회 월간 한돈 자체 편집위원회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이 김동수 컨설턴트님은 그 부진 나누자고 하면 전공은 정화처리 쪽에, 고도처리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퇴비하고 정화처리 쪽, 특히 저는 퇴비 쪽에 관련돼서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쪽으로 해서 연구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하동인 박사는 그 옛날 경남 가기대에서 그 박사를 했고, 지금 이 부분 액비재순환 쪽에 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 박사는 여기는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 냄새, 악취 쪽 관련돼서 컨설팅도 해주고 실제로 샘플링 떠서 분석까지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김수랑 박사는 그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환경공학에서 그 전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도 사실 액비하고 정화처리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뭐 누구를 불러도 상관이 없고,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거기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뭐 PPT 띄워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자료가 설명할 수 있다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컨설팅은 이제 주로 이제 양돈농가하고 또 지자체에서 아니면 지부에서 컨설팅 요청을 왔을 때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북, 성주, 창녕, 성주 이런 데서 이제 군청에서 사실은 축산악취 개선 사업, 농림부에서 자금 받으려고 할 때 사전 컨설팅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컨설팅을 해왔는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 가지고 충분히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참고로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연결돼서 이제 이게 장면도 자료인데요. 이게 축산악취 개선 사업, 옛날엔 가축분야 처리시설 자금 지원 사업이었었죠. 이게 이제 예산을 줄이면서 전국에 약 30개 시군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별로 3개 내지 4개 시군밖에 지원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사전에 받아야지 그 농림부 축산경 관련 평가할 때 기본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컨설팅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컨설팅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서 좀 더 깊숙한 내용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농가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을 원해서 그런 게 저희들 컨설팅 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요 근래 그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원 지역에도 있고 전북은 진안 있는데 지금 수성 걸려 있고 뭐 제주도 용인, 제주도나 용인 여러 군데 지금 돼 있고 김해도 고령도 지금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컨설턴트니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아닌데 농가들이 작성을 못 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양돈 농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주면 농가가 이걸 실행을 못했을 때 농가들이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된 농가가 있다고 하면 악취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본인 스스로 만들 때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딱 떠넘기고 나면 이게 시군청 담당자한테 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악취 방지 계획서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요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아까 강릉지부에서의 컨설팅 책자까지 만들어서 퇴비, 액비, 정화, 악취 4개 파트로 해서 강의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실제 농장에 가서 이게 두 농가 갔었는데 가서 어떻게 하면 퇴비를 잘 만들 거냐, 액비를 잘 만들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퇴비장이나 액비화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냄새를 안 나게 할 거냐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보온 같은 경우도 전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도도, 위성 지도 가지고 나서 악취가 확산됐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서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협업도 도움 드리는 그런 역할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지부도 지금 14농가에다가 15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작년 연말에 배란간에 요청이 와서 저희 5명이 사실 저희들이 다 5명 직업이 있습니다. 뭐 큰 직업은 아니지만 저나 김동수 컨설턴트님은 이제 퇴직을 하고 저는 강원도에 학계가 있지만 하는데 배란간 5명 맞추기 어려운데 무조건 다른 스톱하고 저희들이 갑니다. 가서 1박 2일 동안 다 조사를 했거든요. 컨설팅도 하고. 결국 이제 이후 단계는 아직 연락은 없어요. 이제 결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떤 자료를 드리고 컨설팅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지 아니면 니네들이 얘기한 게 효과가 없더라. 근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모여서 단체로 강의도 가서 하고 하겠다 그랬는데 대답은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컨설턴트들이 실력이 없는 게 1번이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이따 까먹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돈 농가들이 여기 젊으신 분들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양돈을 하면서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거죠. 아까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질병이 1번이겠죠. 근데 질병은 빼고 악취 민원 난다든지 그 부분이에요. 이거를 남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 요거 컨설팅을 이렇게 받으면 이거 컨설팅은 공짜입니다. 한돈 옆에서 싹 공짜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면 커피 한 잔을 주셔야 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은 공짜는 아닙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해서 농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 치부를 내세우기가 밖으로 이렇게 빼내기를 싫어해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나 아니면 무슨 다른 분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는 것을 이 젊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컨설팅에서 보면
나만 알고 안 가르쳐 줍니다. 사실 가르쳐 주고 싶어도 질병 문제 때문에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분과위원회에 오신 분들만큼은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하면 같이 코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같이 협조가 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취관리적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컨설팅도 쭉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컨설팅 하면서 제일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농장에 갔어요. 그래서 순회의자면 농장에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돈산 면적이 몇 개입니까? 어느 게 비급삽니까? 어느 게 분만삽니까? 몇 평입니까? 이렇게 순간에 짜증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요청을 하실 때 기본 양식에 내 양농장에 대한 일반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주시면 훨씬 쉽게 얘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좀 깊은 내용을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가가지고 주소가 어딥니까? 전화번호 뭐 이러다 보면 서로 그게 한 5분 10분 가거든요. 그러면 서로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 요청하실 때는 저희들이 컨설팅 자료를 할 때 이거를 여기 개인 신상자리 약간 있는데요. 있지만 이게 한두 옆에 저희들이 컨설팅 보고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이게 밖으로 안 나갑니다. 뭐 본인이 요청하면 내줄 수도 없고요. 개인 신상 자료는. 할 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남 당진에서 시청에서 그 악취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10명 더 위원이 있는데 저희 컨설턴트가 한 명이 가서 이건 재작년에 되게 한 건데 약 7농가에 대한 양계농가를 포함해서 7농가의 컨설팅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말에 PPT를 만들어 발표를 하면서 농가별로 어떤 장단점이 비교 분석을 하는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김해도 지난번에 급히 갔지만 이렇게 농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가 개인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희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 고령에서 오셨는데 고령의 한 농가에서 컨설팅 하러 50주라면 저희들이 아침에 6시에 가도 어렵거든요. 그럼 가면 두세 농가를 묶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2명 정도 가가지고 아니면 1박 2일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철원의 악취관리 지역 그 계획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제출 안 하면 이제 악취관리에 지정돼가지고 잘못하면 이거는 악취관리에 지정이 되면 결국은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나옵니다. 되게 위험한 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이 안 되게끔 미남계를 쓰든지 뭐 근처 시군청 직원들을 꼬시든지 어떻든 이 악취관리 지정이 확대되는 이유를 아시죠? 원래 악취관리 지정은 환경부 장관만 지정하게 돼 있었어요. 6년 전인가요? 그게 악취방지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위임을 환경부에서 시도를 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청 또는 도지사가 악취관리 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뭐 투표를 할 때 시장 군수나 그런 분들이 양돈농가보다 일반 농가 더 많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나면 축산농가 편이 아니고 사실 일반 농가 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취 민원이 안 나게 돼야 될 부 1번이고 지정됐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걸 빠져나가느냐. 그 제주도하고 용인 그 포구면이죠, 에버랜드 밑에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악취관리 지정이 해제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관리 지역이 한번 지정되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정 안 되게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가 최대한 같이 컨설팅을 자료를 도움을 드리면서 안 될 수 있도록 한 노력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환경 컨설팅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뒤질 버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환경 쪽 얘기만 나오면 돈을 들어가야 돼요. 시설 투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현재 상태에서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컨설팅을 합니다. 쉽게 돈사가 뭐 2,000평, 600평이 있는데 돈사 다 부숴버리고 뭐 무창돈사를 지시오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게 하겠느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실제 양돈장에서 냄새가 가장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고액 분리할 때 폐사축 처리한 거 퇴비장 로스 갖고 퇴비장에서 침투수 나왔을 때 그 냄새가 1번이죠. 그 다음에 액상물 공기를 나름 100을 하는데 10밖에 안 넣어갖고 액상이 썩어갈 때 이게 가장 큰 거죠. 강도로 봤을 때. 거꾸로 얘기할까요? 돼지가 비육전 아까 어떤 분이 165일 만에 180kg, 110kg 출하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돼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욕 몇 번 합니까? 비육돈, 육상 비육돈 목욕 몇 번 할까요? 한 번 더 죽어서 한 번 하죠. 죽어서 도축장 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돈사 내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사람이 여름철에 목욕을 안 3, 4일만 안 한다고요. 우리 서울역의 노숙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냄새가 안 납니까? 돼지는요. 돼지를 몸체를 깨끗하게 하느냐 똥 묻어갖고 더럽게 하느냐 냄새 강도가 항상 나는 냄새죠. 224시간 계속 나는 냄새. 그 일정하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돈장에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데 1번은 뭐다? 돼지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가 1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냄새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컨설턴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들 다니면서 농장 내부에 들어가는 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면 가서 측정도 하는데 대다수 농가들이 특히 분만사업 쪽이나 그쪽은 아예 접근도 안 되고 근데 그 부분은 농장주가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오. 야,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뭐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이제 컨설팅할 때 항상 제가 가져다니는 건데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하고 pH 페퍼 여러분들 pH 페퍼 아시죠? pH 측정하는 거. 작년에 그 전남 모 양돈 농가를 갔는데 약 기업적인 농가입니다. 원수 pH를 찍으니까 9.5가 나와요. pH가. 보통 가축분열 pH가 7에서 7.5거든요. 중성인데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돈사를 비육 전문을 하는 데인데 돼지를 빼고 소독을 하더라고요. 뭐 가지고? 가성소독, NaOH 가지고. NaOH는 소독해라 그거는 pH를 높여주면서 소독하는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pH가 높아지니까 그 필수 속에 단백질 성분이 pH가 9.3 이상이 되면 아모니아 가스가 서서히 급격하게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농가에 갔을 때 찌린내가 확 난다든지 하는 농가 가보면 pH를 찍어보면 거의 다 9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정화처리 위탁을 줬는데 이 사람도 모르고 농장 사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들 pH 페퍼가 쭉 찍어보다 보니까 이거 뭐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pH 페퍼 요거는 그 0.1 단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롤로 되어 있는 거 5,000원이면 사거든요. 수시로 pH만 찍어봐도 pH가 8 이하만 유지해도 농장에서 아모니아 가스가 강하게 나는 데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자료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원래주회 때 시군의 원래주회인가요? 원래 회의할 때 저희들이 가서 저녁에 6시, 7시 하면 저희들이 가서 같이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컨설팅까지 하자려면 농가 젊은 친구들도 그때 바쁘다고 근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악취 샘플 떠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가스검지관을 간이로 해서 돈사별로 아모니아 가스, 황화수소가 얼마나 나오냐를 실제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 이거 가져가서 이제 희석관능법 가지고 검사도 하거든요. 악취방지법 15배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돈협회에서 무료로 해줘요. 한돈협회 손 회장님이 컨설팅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겁니다. 그 이제 실제로 그 폭기조의 원소 떠가지고 이건 피해 측정하고 이 뒷짝에 있나요? 테이프장에서 어떻게 수분 증발을 높일 거냐 이런 폭기조가 있을 때 과연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이런 폭기조 제가 아시는 분들 정화체 하시는 몇 분 계신데 이게 폭기가 잘 되는 겁니까? 폭기를 시키는데 기본은 밑에서 에어런 시키면 산소를 녹아들은 게 100이라고 하면 70 정도는 바람에 녹아졌을 때 들어가고요. 30%는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거품이 쌓여 있으면 30%는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썩고 냄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컨설팅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제로 정화 처리하는 농가, 저희들은 솔직히 그 정화 처리 농가 잘하는 농가 만나면 반가워요. 좀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간이형으로 해갖고 이제 산화 환원전, ORP라고 하는데, 산화 환원전이를 측정을 해서 이게 부수기 유기물 분해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 현장에서 측정하는 간이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돈협회에서 이거 원래 환경부 매뉴얼인데 양돈장 냄새 관리 현장 활용 매뉴얼이라고 이거를 책자를 재작년에 칼라 프린트 해갖고 각 시군 지부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시군 가보니까 그냥 책에 꽂혀 있어요. 여기 괜찮은 내용 많거든요. 요거를 참고로 하시고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뭐 저 한돈협회 중앙에 연락하시면 같이 전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또 지원 요청 하십사라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주로 가져다는 TV 쪽에 그 컨설팅 자료입니다. 그래서 TV 기본 원리랑 여러분 TV 관리기록 대장 쓰고 계시죠? 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환경부 농림부 합동점검한다고 한돈협회 홈페이지 떠 있습니다. 거기 걸리면은 과태료 내야 되니까 내지 말고요. TV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TV장의 수분 증발량을 얼마나 높일 거냐. 여러분들 TV장 관리하는 게 1등급 TV 만들기 위해서 한다? 거짓말이죠. 냄새 안 나고 빨리 마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수분 증발을 빨리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이 증발량입니다. 요새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가을부터 봄 현재까지 비 오는 양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이걸 퇴비장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퇴비장에서 1평방미터당 물을 얼마 증발시킬 거냐. 저는 농가장 할 때 최소 3리터 이상 증발시키는 걸 목표로 하라거든요. 근데 자연 조건에서 대기 중에서 일일 평균 하루에 3.2리터가 증발돼요, 우리나라가.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m, 1m에서. 근데 퇴비장에 들어가면 0.5도 증발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물 1톤, 분뇨 1톤 위탁 처리하는데 보통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1톤 증발시키면 하루에 3만 원 버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3만 원 정도는 웃음나요? 이 액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산소 유기물 투입량 대비, BOD죠. BOD 농도 대비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해서 산소 소모량이 계산된다라는 부분이, 이거 가축분해자 하는 표준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설명해요. 뭐 쉽게 그냥 액비 1입방미터당 하루에 1분에 30리터씩 공급하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상기관을 정화처리나 액비아스 쓰죠. 다양한 걸 씁니다. 공기방울 사이즈가 다 틀려요. 근데 양돈농가가 정화처리 시설이나 액비아스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상기관을 맞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들이니까 정화처리를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도면이 나오면 도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뭐 저보다 이제 도면 잘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기본 도면을 보거든요. 거기서 장단점 분석해서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거냐에 대한 부분. 돼지 요새 1kg 비육된 1kg 살찌운데 평균 살이 얼마 씁니까? 3kg 정도 먹이나요? 더 밑에 먹이나요? 효율이잖아요. 사료 효율. 그럼 분뇨 처리에다가 어떤 시설에 1억을 투자했는데 5억, 10억의 효과를 나야 되는데 1억 투자하고 1억의 효과를 본다?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액피화 시설에서 동사 액피제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공정별로 얼마나 분해되고 이럴 때 용량이 얼마 필요해요. 물질수지를 저희들이 계산까지 합니다. 이건 다 같은 공정별로 다 수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못해 위탁을 줘야 되지만. 그래서 정화철이나 액피화 시설에서 했을 때 물질수지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2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은 아니고요. 냄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제가 만들고 현역 때 요거도 먹은 건데, 눈으로 보는 축산 냄새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요거로도 먹었습니다. 요새는 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양돈장이 있는데, 있어도 그냥 냄새가 안 나도 양돈장이 있으면 냄새 난다고 느끼거든요. 주변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눈으로 보는 냄새의 부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실제 양돈 나는 냄새.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동물복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자기 농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냄새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외부에 대한 돈사를 깨끗이 하고 학교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돼지 사료빈 있잖아요. 사료빈. 대개 입구에, 방역 대비 입구에 뒀잖아요. 사료빈이 녹지 않습니까? 거기가 떼끼고 지저분하면 첫인상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보는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비에서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게 사료빈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얘기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들 핸드폰을 하나 꺼내서 잠깐 열어보실래요? 핸드폰. 이게 이제 네이버에 가서 기상청 바람장비도를 한번 쳐보십시오. 기상청 바람장비도. 그러면 이게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계절별로 이게 몇십 년 동안 월별 단위로 바람 부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자료를 어디 가져와서 일부러 홍성군 같은 공무원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이버에 가면 이거 지도 축도 가능하니까 거리로 두고 이게 어디였어? 1, 2월달 바람 부는 방향을 가운데로 부는 겁니다. 홍성이 서쪽이니까 서풍이 많이 불고 남서풍이 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3월달에 5월달에 보면 주로 홍성 이 지역은 남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쪽에 악취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홍성 지역 서풍인데 이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동북풍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쪽 광천 쪽인가요? 이쪽에 악취 민원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컨설팅 가면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해드려요.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가서 기상청 바람장미도 검색 용어를 치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역, 기간 월별로 해서 기간을 내가 20년, 30년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월별로 1월달부터 12월달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참고로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돈 나는 냄새를 밤에 어떤 방향으로 월별로 가겠구나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건 꼭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컨설팅 요청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공문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했지만 이게 컨설팅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돌고 있는데 컨설팅 니들 뭐야? 뭐 했어? 를 가끔 들어요. 근데 이런 공문을 보내주시면 이건 회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분도 열심히 하는구나. 서로 이게 되는데 전화로 이렇게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해서 꼭 그 지부에 여기서 30분에 계시면 30분 다 필요 없어요. 한 5명, 1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번에 컨설턴트 불러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배우고 한번 얘기를 해서 레벨업을 시켜보자.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한 번에 너무 몰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는 아닙니다. 같이 저희가 가면 커피 한 잔을 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이사님 안 타줄 거예요? 커피 안 타줄 거예요? 사 먹는 거 말고 그냥 믹스 커피 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현황 조사표를 해서 주소, 사육소, 돈사 면적에 거기에 몇 마리씩 기른다는 걸 기본 조사를 하고 정화처리면 정화처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설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내 농장에 이런 게 있고 문제에서 돈사 내부, 돈사 외부, 퇴비장, 액비화 시설, 약치강 시설 그래서 5개도 나눠놓고 내가 이 시설 했는데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 아니면 효과가 적어? 그걸 분석해 놓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저기 이걸 가지고 사진의 자료를 쭉 준비해 가지고 PPT 여기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노트북까지 설명을 하면서 훨씬 효과를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빈종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사가 몇 평입니까? 여기 비국돈사입니까? 자돈사입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 짜증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서로. 이게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꼭 같이 코어를 하고 협조를 하고 특히 한돈협회 지금 김하재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많이 좀 괴롭히십시오. 근데 요 근래 컨설팅에 주로 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 컨설턴트 같은 분야 전문가들이지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근데 악취 때문에 딱 민원인들하고 민원 발생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해결해 달라는 민원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오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가려는 들이대 법적인 해석은 저희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요청 오니까 하죠. 하는데 좀 기술적인 정화처리면 정화처리에서 뭐 SV가 어떻고 쫙 깊이 들어가서 그 기술직서 전달하면서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악취 민원 옆에 악성 민원의 관계는 저희도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요건 생략을 하고 저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뭐 경남 이분은 이번에 저 제주도로 가셨는데 그리고 강원도 뭐 경기도 같이 있으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그래서 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는 저만 빼고 오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럼 저는 안 빼고 그냥 운전기사라면 갈게요.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가 더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커피는 꼭 한 잔씩 타주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양도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 이 기회에 잡아놓지 못하면 사실은 앞으로 양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되면 완전히 돈살 밀폐가 되지 않으면 양도를 못할 사정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좀 있을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같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